안녕하세요. 지혜 나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한 잔의 진실. 디카페인은 정말 카페인이 0일까?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매출이 자몽 허니블랙티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이라도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 걱정 없이 즐기기 위해 선택한 디카페인 커피가 오히려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매장마다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최소 2.3mg에서 많게는 26mg까지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디카페인이라는 단어에 안심하며 커피를 마셨지만 알고 보면 완전한 무카페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디카페인, 커피의 진짜 속사정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사람들은 왜 디카페인 커피를 찾게 되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졸음을 깨우는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한 잔, 점심 식사 후 나른함을 쫓는 한 잔, 회의 전 머리를 맑게 해주는 한 잔이 일상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죠.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커피를 깨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위가 더부룩한 경험을 한 후 카페인을 줄이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죠. 실제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디카페인 원두 수입량은 6,520톤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000톤을 넘었습니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도 디카페인 주문 비율이 크게 늘어 전체 매출의 2자릿수를 차지할 만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커피는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음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카페인인데도 카페인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이면 당연히 카페인이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카페인 커피가 완전한 무카페인이 아닌 이유는 표시 기준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커피 원두는 종류마다 원래의 카페인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90%를 제거하더라도 실제로 남는 카페인 양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300mg 들어있는 원두에서 90%를 제거하면 30mg이 남고 100mg짜리 원두라면 10mg이 남습니다. 같은 디카페인이라 해도 실제로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매장에서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한 잔에 2.3mg이 들어있지만 다른 매장에서는 26mg이 들어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수치는 커피 2-3잔을 마셨을 때 일반 커피 한 잔에 맞먹는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디카페인이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카페인 대사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엔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왔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한 잔만 마셔도 새벽까지 뒤척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이 나이에 따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디카페인 커피의 미량의 카페인도 몸에 더 오래 머물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 예민한 분들은 잔류 카페인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한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런 미세한 자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하루 여러 잔을 마실 경우 속쓰림이나 위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이라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카페인을 얼마나 제거했느냐가 아니라 최종 제품에 카페인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원두 종류에 상관없이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커피 전문점뿐 아니라 편의점, 캔커피, RTD 제품 등 모든 커피 음료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무카페인에 가까운 커피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죠.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더욱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디카페인이라는 단어만 믿기보다 실제 함량을 직접 확인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더라도 몇 가지 습관을 지키면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를 마실 때는 잔류 카페인 함량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디카페인이라 하더라도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잔류 카페인이 쌓이면 결국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 커피 한 잔마다 물 한 컵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피로와 갈증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몸은 늘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디카페인의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김 선생님은 매일 점심 식사 후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아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마시던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5분의 1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김 선생님은 오후 3시 이후 커피를 끊고 루이보스 차로 바꾸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한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65세 이 여사님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디카페인 커피를 즐겨 마셨지만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매장에서 확인해 보니 디카페인으로 표시된 커피에도 잔류 카페인이 20mg 이상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여사님은 이후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카페인 함량이 명확하게 표시된 브랜드로 바꾸면서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처럼 디카페인 커피는 안전한 대체품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조심히 마셔야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분명 카페인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디카페인이라는 말에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남아있는 카페인, 매장마다 다른 함량, 그리고 나이에 따른 체내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을 알고 마셔야 진정한 건강한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작은 정보 하나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도움됐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